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세계법인의 강우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선 후보의 공약 중 마지막 후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세법적인 측면의 공약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정 또는 복지에 대한 지출에 대한 계획을 하면은 일상적으로는 세수에 대한 증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따라서 세금을 올리겠다, 줄이겠다 등등의 이제 공약이 나와야 되는 법도 하지만 세금에 대한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럴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중에 근로소득을 하나도 내지 않는 면세자의 비율이 40% 정도 되고요. 전체 인구 중에서는 약 30% 정도의 국민만 세금을 내고 70% 정도의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 중에 세수를 늘리겠다 또는 줄이겠다, 다시 말해서 세율을 올리겠다, 내리겠다라는 공약은 사실 고소득자 또는 부자들에게 민감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추어봤을 때 결국은 세금을 올리긴다 내린다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고소득자일 확률이 높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을 원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일부 언론의 언급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세수에 대한 증대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나머지 지출에 관련된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그 가치관 그리고 정책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숨어 있는 것에 대한 핵심이 요즘에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호텔 경제론에 대한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여행객이 10만 원의 예약금을 호텔에 지불했는데, 이 호텔이 다른 걸 사 먹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호텔로 다시 10만 원이 돌아온다, 예약 취소가 돼서 10만 원을 여행객이 가져갔다,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가 이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설명을 잘 하지 못해서 오해를 받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관이 숨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호텔 경제론에 있어서 호텔은 정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예약금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는 부채 또는 국가 부채를 증대시킴으로 인해서 재정이 확대되고, 재정에 대한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서 경제가 이렇게 순환이 되면은 결국은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참모진들의 구성원을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 경제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최백운 교수라든가 이한주 교수 또는 유종일, 하준경 같은 경제학자들을 보면은 적극적인 재정을 강조하고, 특히 국가 부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약 1200조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GDP가 한 2200조 정도 되니까 전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에서 55% 정도 되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900조 정도가 돼서 GDP 대비 약 90%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50% 정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0%가 이제 넘어가는 반면에, 가계부채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가계부채가 9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0% 정도 되지만 캐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가계부채가 많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부채는 우리가 아직은 튼튼한 편이고 비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국가부채를 증대함으로 인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해서 결국은 세금이 많이 거치겠죠. 그걸로 따라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한편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GDP 증가율이 부채에 대한 증가율보다 빠르면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경제학파들이 주장하는 게 굉장히 소수적인 의견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며칠 전에 이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GDP 증가 속도를 부채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끌어올려 부채 대비 GDP를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즉, 미국과 같이 어마어마한 부채,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국가 부채를 다 갚기가 어렵죠. 국가 부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결국 그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후대가 다 갚아야 되고, 따라서 후대에게 빚을 지는 현상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의 경제학자들은 국가 부채란 사실상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고 허상의 부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에 대한 확대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느 정도 정답이 있겠지만 극단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진 채무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고 했다고 하는 등의 이제 공약은 국가 부채를 늘리고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 하는 강한 지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 그리고 GDP에 대한 상관계수는 놀랍게도 0.99 거의 1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국가 부채에 대한 증가 속도와 가계 부채 그리고 GDP의 증가가 거의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은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GDP가 증가한다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GDP가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명목 소득이 늘어나고 등등등의 사유로 부채 또한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겠지만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가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수출 중심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미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만 수출로 인한 가격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거든요. 물론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같은 경우 부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했지만 그러한 내수 중심의 국가와 수출 중심의 국가하고는 컨디션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학이 후행적으로 관찰되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풀어지는 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택이 맞을 것이냐 틀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결과만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텔 경제론에서 시작되는 이 비판적인 시각과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경제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럼 내가 취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은 아마도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당장은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많이 늘리는 게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하는 다소 좀 억지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대부분의 자산이 땅, 건물 같은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강하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부자들의 가지고 있는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뜨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다시 정비가 되는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이 가진 부자들에 대한 자산 구조에 대한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잘 맞닥뜨려져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지금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국가 부채에 대한 좋은 측면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공약을 가지고 경제가 잘 성장되고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이렇게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약을 짧게 설명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언제나 안새 스마트한 선택 송도에 숫자 위에 신뢰를 더해 프로답게 안새 외계 안새 the best answer